2024년 12월 뉴욕의 한 약국. 제파운드 있나요? 100번째 같은 질문을 받은 약사가 한숨을 쉽니다. 죄송합니다. 3개월째 품절입니다. 이상하죠? 일라이릴리는 2024년 비만약으로만 49억 달러를 벌었는데 정작 약국엔 약이 없습니다. 시가총액 8천억 달러, 하나 1,000조 원이 넘는 세계 최대 제약회사가 약을 못 만든다? 이게 바로 릴리 투자자들이 놓치는 진실입니다. 일라이릴리, 티커 LLY. 1876년 남북전쟁 참전 약사 일라이릴리 대령이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창업한 이 회사는 148년 만에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제약회사가 됐습니다. 인슐린을 최초로 상용화했고 프로작으로 우울증을 치료했으며 이제는 비만을 약으로 해결하겠다고 나섰죠. 2024년 매출 450억 달러, 전년 대비 32% 성장. 월가는 환호했지만 진짜 스토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마운자로와 제파운드. 이 두 약이 릴리를 우주로 쏘아 올렸습니다. 사실 같은 성분인데 이름만 다릅니다. 마운자로는 당뇨약, 제파운드는 비만약으로 팔리죠. 2024년 마운자로 매출 115억 달러, 제파운드 49억 달러. 합치면 164억 달러, 릴리 전체 매출의 36%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 제파운드는 2023년 11월에야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겨우 1년 만에 49억 달러를 번 거죠. 수요가 얼마나 폭발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성인의 42%가 비만, 31%가 과체중입니다. 7,300만 명이 잠재 고객이죠. 그런데 왜 약국엔 약이 없을까요? 릴리의 10K 보고서에 답이 있습니다. 인크레틴 의약품은 수요가 생산을 초과했던 시점들이 있었다. 공식 인정이죠. 아무리 수요가 많아도 못 만들면 못 파는 겁니다. 더 묘한 문장도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티르제파타이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한다. 근데 방금 부족하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게 제약산업의 복잡성입니다. 총량으론 충분해도 특정 용량이나 지역에선 품절이 날 수 있습니다. 2.5mg은 남아도는데 5mg은 동났고 뉴욕엔 있는데 LA엔 없고 편의점엔 있는데 월그린엔 없는 시기죠. 펜 타입 주사제라 더 복잡합니다. 용량별로 다른 펜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생산 능력 확장?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제약 공장은 반도체 공장보다 까다롭습니다. FDA 승인을 받아야 하고 GMP를 지켜야 하며 한 번 실수하면 공장 전체가 멈춥니다. 릴리는 2024년에만 생산시설에 200억 달러를 투자했지만 실제 가동까지는 2에서 3년이 걸립니다. 더 큰 문제는 가격입니다. 제파운드 월 처방 가격이 $1,000입니다. 연간 12,000달러, 한화로 1,600만 원이죠. 그런데 보험이 안 됩니다. 미국 보험사 대부분이 비만약을 생활습관약으로 분류해 급여를 거부합니다. 당뇨약인 마운자로는 보험이 되는데 같은 성분인 제파운드는 안 되는 아이러니죠. 그래서 벌어지는 일이 가관입니다. 의사들이 비만 환자에게 당뇨 진단을 내려 마운자로를 처방합니다. 오프라벨 처방이라고 하죠. 합법이지만 윤리적 논란이 있습니다. 보험사들이 눈치채고 단속을 시작했고 사전 승인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었습니다. 수요는 있는데 돈 때문에 못 쓰는 거죠. 경쟁도 치열해졌습니다.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가장 큰 라이벌이죠. 2024년 위고비 매출이 138억 달러로 제파운드보다 3배 많습니다. 선발주자의 이점이죠. 화이자, 암젠, 로슈도 비만약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2030년이면 10개 이상의 비만약이 시장에 나올 예정입니다. 불법 시장이라는 암초도 있습니다. 릴리가 10K에서 직접 경고한 내용입니다. 가짜 마운자로, 가짜 제파운드가 온라인에 넘쳐납니다. 더 위험한 건 조제약입니다. 미국에선 약사가 직접 약을 조제할 수 있는데 일부 약국이 티르제파타이드 원료를 사서 자체 제조합니다. 가격은 절반, 품질은 보장 못하죠. 릴리는 소송으로 대응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2024년에만 조제약국 10곳을 고소했는데 법원은
공급 부족 상황에선 조제가 합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릴리가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니 대체제를 막을 권리도 없다는 거죠. 뼈아픈 지적입니다. 부작용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구토, 설사, 변비는 기본이고 췌장염, 담낭 질환, 신장 손상 가능성도 있습니다. 2024년 10월 첫 사망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인과관계는 불명확하지만 FDA가 조사에 들어갔죠. 한 건의 심각한 부작용이 수조 원의 시가총액을 날릴 수 있습니다. 국제 확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유럽에선 가격 규제가 심해 미국의 30% 가격에 팔아야 합니다. 일본은 비만 기준이 달라 시장이 작고 중국은 복제약 천국이라 특허 보호가 어렵습니다. 미국에서 번 돈을 해외에서 까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시장은 릴리에 열광합니다. 2024년 12월 기준 주가는 $750 전후, 시가총액은 7,100억 달러입니다. PER이 50배가 넘습니다. 애플보다 비싼 밸류에이션이죠. 2030년 비만약 시장이 1,000억 달러를 넘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릴리 스스로 경고합니다. 10K 보고서에 이런 문장이 있죠. 보험자의 협상력 증가, 불리한 급여 결정, 약가 통제 강화가 실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제약회사의 운명은 보험사가 쥐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최근 메디케어가 비만약 급여를 검토한다는 소식에 릴리 주가가 10% 뛰었습니다. 반대로 일부 주정부가 메디케이드 비만약 급여를 중단한다는 뉴스엔 5% 빠졌죠. 정책 하나에 수백조 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2025년 전망은 어떨까요? 릴리는 매출 580억 달러를 목표로 합니다. 29% 추가 성장이죠. 가능할까요? 생산 능력만 따라준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죠. 신규 공장이 2026년에야 가동되고 그때쯤이면 경쟁약도 쏟아집니다. 투자자가 놓치는 진실은 이겁니다. 릴리는 수요 무한대 성장주가 아니라 공급 제약 제조업이라는 것. 아무리 좋은 약도 못 만들면 못 팝니다. 보험이 안 되면 못 삽니다. 부작용이 터지면 끝입니다. 이게 제약 투자의 현실이죠. 고성장에 속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가 이제 이해되시나요? 2024년 32% 성장은 팩트입니다. 마운자로 115억 달러, 젯바운드 49억 달러도 팩트죠. 하지만 그 이면엔 공급 부족, 보험 거부, 가짜약 범람, 부작용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일라이 릴리 LLY 148년 역사의 위대한 제약회사. 비만을 정복하려는 야심찬 도전. 시총 1,000조 원의 꿈과 현실. 투자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다만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릴리는 테크 기업이 아니라 제약회사입니다. 매출 성장률만 보면 절반만 보는 겁니다. 나머지 절반은 10K 보고서 구석구석에 숨어 있죠. 비만약 혁명은 분명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혁명의 승자가 릴리일지는 아직 모릅니다. 148년을 버틴 저력이 있지만 제약 산업의 불확실성은 그보다 더 깁니다. 성장 스토리는 누구나 압니다. 진짜 중요한 건 리스크 스토리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제약주 투자에서 살아남습니다.